어느 학급 학생의 40명 중에서 A은행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 B통장 갖고 있는 사람 저렇게 된답니다. 어느 것도 이게 되게 쉬워요. 이 멘트가 나온 게 제일 쉬워요. 어느 것도 갖지 않는다 아니면 다 갖고 있는 거.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이 벤다이어 그림을 그릴 때 2개짜리, 3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운데 겹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바깥쪽 테두리가 나와 있는 게 제일 쉬워요. 저걸 물어보는 게 어려운 거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A 통장을 지금 갖고 있는 애가 28명이고요. 전체 40명. 그 다음에 B 통장이 16명. 그 다음에 이제 멘트 보시면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4명이라 됩니다. 그러면 요 땅콩 모양이 얼마가 나야 되냐면 36이 나온다는 건 개나 소나 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더했을 때 36이 아니라 그보다 큰 숫자가 나옵니다. 이유는 요게 2번 더해져서 그럽니다. 됐죠? 상황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하면 44인가? 그러면 44에서 36의 차이, 다시 말해서 8의 차이는 이 가운데가 2번 더해져서, 그래서 그만큼만 빼셔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지금 A통장, B통장 모두 갖고 있는 학생은 그냥 8이고 끝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쪽 학생을 물어보면 20, 이쪽 학생은 8명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되겠고, 여긴 정답이 8이고요. 됐죠? 네. 자, 요거 2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이 문제 보시면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개의 수학 문제를 풀었더니 A, B, C를 모두 맞춘 학생들이 이제 모두가 아니라 각각 이제 저렇게 뜯어져 있고요. 모두 맞춘 학생은 3명이랍니다. 그럼 봐봐. 나 이 문제가 그 빛의 삼원색?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의 삼원색을 듣고 색의 삼원색?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빨간색, 노란색, 녹색인가? 녹색, 파란색 막 색깔 섞잖아요. 그거 섞을 때 여기는 빨간색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색깔이 변하죠. 그죠? 왜? 한 번씩 더 더해지거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요, 아예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물감에서는 검정색이고 빛에서는 하얀색으로 나올걸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 다음에 그렇게 될 겁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 A 문제 푼 학생이 16명이고요. B 문제는 20명, 그 다음에 22명입니다. 모두 맞힌 학생은 3명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한 문제도 못 맞힌 학생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바깥쪽 라인으로 넘어가는 애들은 없다고 가정해보면 3문제 중에서 2문제만 맞힌 학생들을 구해보래요. 그럼 2문제 맞힌 학생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 문제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가 한 번씩 색깔이 칠해졌고요. 여기가 색깔이 2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색깔은 3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에서 저 40을 뺀다는 의미가 뭔 말이냐면 그림이 참 못생겨져서 미안하긴 한데 이걸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멘트가 뭐로 바뀌어버리냐면 잘 봐라. 그림은 대충 그려드리겠지만 이게 한 번이 빠진다는 건 이게 끝에 있는 게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안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2번씩이었죠. 이게 몇 번씩으로 더해지는 겁니까? 한 번씩으로 바뀝니다. 이거 하나를 다 드러내버렸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토막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놔둬갖고 여기가 한 층짜리로 돼 있고 여기가 2층짜리로 돼 있고 여기가 3개가 겹쳐있는 그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층을 다 드러내면 여긴 다 빠지고요. 여기는 한 라인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게 2번 남습니다. 내가 찾고 싶었던 건 뭐냐면 A, B, C 얘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요 가운데 3이 몇 번 더해지겠습니까? 이제 2번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돼 있는 형태라고? 이게 6이 돼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는 거냐면 다 합쳐보세요. 16, 20, 22에서 얼마를 날리겠다고요? 40을 날리겠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2 남겠죠? 여기 40 날라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18이 남습니다. 요 값이. 그럼 다 끝났습니다. A, B, C 더해가지고 요 가운데가 3이 지금 이제 2번 더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6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래? 18이래. 내가 찾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정답은 10이고 끝납니다. 전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됐어요? 네. 가운데가 2번 더해져 있고 여기 완전 센터는 3번 더해져 있고 그걸 한 번 드러내보면 이 현상이 생겨요. 됐죠? 외우고 자시고 갈 것도 없습니다. 이거 되게 쉽습니다. 이거.
오케이. 자, 보면 이제 놀이동산 입장객이 85명을 대상으로 범퍼카 롤러코스터를 이용한 입장 조사했더니 저렇게 됐답니다. 자, 모두 이용한 입장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달래. 이거 저번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전체 사람 숫자가 85명이래요. 그 다음에 범퍼카 탄 사람이 조금 더 잠깐만요. 누가 더 많아요? 롤러코스터가 더 많습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전에 설명했던 게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할게요. 자, 범퍼카가 지금 46명이고요. 롤러코스터가 몇 명이야? 53명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 뭐냐면 모두 이용한 사람 요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거 똑같은 문제 또 나왔어요. 근데 새로운 유형이 아니에요. 큰 놈은 내가 그냥 그대로 있어달라 그랬습니다. 작은 놈은 왔다 갔다 거리면 돼요. 그래서 일단 겹치는 게 가장 크려면요, 이게 그냥 요거 안으로 다 들어가면 돼요. 그냥 됐어요? 무슨 말인지 끝났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46이에요. 그냥 최소값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 이 부분이 아예 없으면 좋고, 근데 이럴 수는 없어요.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 46과 53을 더하면 대충 더해도 지금 이거 90 얼마예요? 99 되겠구만. 이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어떤 상황인 거냐면 최대한 안 겹치려면 이 땅콩 모양이 어떻게 되면 된다? 그냥 85인 게 가장 커요. 상대적으로 요 바깥쪽 라인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멘트하고 저번에 똑같다고 얘기 드렸을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53하고 46 더해가지고요. 얼마야? 아까 99였지? 99에서 저 85 날리시면 돼요. 14인가? 14. 바깥쪽 끌려 다 나온 게 14입니다. 둘이 빼시면 돼요. 32 정답 3번 있겠네요. 됐죠? 안 어렵죠? 네. 다 푸세요. 그냥 두 개 다. 41, 2번. 자, 이제 명제로 들어옵니다. 자, 보시면 명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나 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이건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예요? 그대는요? 그대는요? 남 따라서 가지 마시고요. 아주머니는요? 이거 거짓인지 알겠죠? 니네 입에서 거짓이란 멘트만 나와도 돼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명제는 맞아요. 이걸 거짓 명제라 그러죠. 명제는 명제입니다. 선생님 이거 틀린데요. 그 멘트만 나오면 돼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됐어요? 이게 명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정의. 정의는요, 그냥 이거는 용어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정의는 제일 쉬운 말로 뜻이라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면 이런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요, 그러니까 뜻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길이 같은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임의적으로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은 뭐냐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정리라고 하죠. 정리에 관련된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죠. 꼭지각을 반 썰고 반 썰고 내려오면, 여기를 반 썰고 내려오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길이 같다. 이게 정리예요. 왜 그런지 설명하는 게 증명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 그러죠. 그거를 증명하는 거는 뭐 니네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당연히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건 정리고요. 그거를 증명하는 최초의 것은 뭐 유클리드 원론에 나왔던 거 기억하려나는 모르겠는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넓이 합은 요 넓이와 같다 해가지고 뭐 이거 뭐 이거 어디냐? 여기 이쪽으로 내려 꽂아가지고 이쪽으로 넓이 이렇게 옮겨 타는 거. 이게 증명이에요. 대충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이걸 막
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이거 다 그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정의가 뭔지 정리가 뭔지 이거 다 물어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험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쫄지 마세요. 자, 조건과 진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조건은 뭐냐면요. 어떤 특정 뭐에 대한 조건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소건?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조건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여기 위에 여기 글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아간 것 같아요. 소건이라는 수학 용어는 없습니다. 조건이겠죠. 자, 어쨌든 조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구의 약수. 그러면 진리집합은 뭐냐면 그거 모아놓은 것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건 그냥 조건 붙은 거고 집합은 그것들 모아놓은 거예요. 막 저기 뭐 진리집합은 뭐는 막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조건은요 그 소문자로 쓰고요. 진리집합은 집합이니까 대문자로 씁니다. 그것만 조금 알아두세요. 별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문. 요거를 조금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근데 이 부정 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부정은요, 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번에 집합 쪽에서 부정 하나 있었습니다. not A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여사건 문제예요. 여집합. 그래서 이 멘트가 나와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오케이, 자 이제 보십시다. 자, 조건 또는 명제 P에 대해서요. 이것이 아니다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P가 아니다. 부정문 썼죠. P의 부정이라고 하고 표시는 이겁니다. 이거고 진리집합은 요거고. 파란색으로 밑줄만 좀 쳐놓으세요. 요거까지 좀 밑줄 쳐놓을까? P가 아니다. 파란색이야. 또 빨간색 치지 마. 솔직히 밑줄 치기도 쪽팔린데 그래도 있으니까 표시는 합시다. 됐어요? 자, 이런 거죠. 여기 보십시다. 이거 외우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P가 참이면요. P에 대한 부정은 뭐예요? 당연히 거짓이겠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명제 P가 거짓이면 그거에 대한 부정은 참입니다. 이건 뭐 외우고 자식할 게 전혀 없어요. 뭐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요걸 좀 알아야 돼요. 좀 이따 밑줄 치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요거예요. P하고 Q. 내가 이거 아까 스몰로 쓴다 그랬죠. 조건은. 근데 이걸 집합 멘트로 바꾸게 되면 대문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소문자들을 대문자로 바꾸면 되겠고 또는이라고 돼 있으니까 합집합 그리고면 교집합 이러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잘 봐요. 요거에 대한 부정이 얘고요. 이것도 진리집합은 또 안 써놨는데 이거 진리집합은 또 뭐냐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쫄지 마시고요. P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고 Q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또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써드릴게요. 나중에 이런 멘트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X가 5가 된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는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문의 의미에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X가 5가 되는 상태에서 and 마이너스 2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또는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X가 5는 아닌데 and 마이너스 2는 된다고요. 세 번째, X가 5가 되든지 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또는이란 말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둘 다 되는 것도 상관없어. 이것도 and예요. 또는이 아니에요. 이거 세 개를 합쳐놓은 게 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정이라고 때렸으니까 이게 다 안 돼야 돼요. 됐어요? 근데 니네가 뭔 착각을 하냐면요. 이거나 쓰고 자빠졌어요. 마이너스 5 또는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러냐면 이렇게 생긴 지문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것도 니네가 지금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부정이니까 이거 안 된다고만 바꾸고 얘를 안 바꿨다고 만약에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틀렸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이게 된다는 소리고 and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5 아니면서 and x는 마이너스 2가 돼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뭔 현상이 떠지냐면 x가 마이너스 2라면 0 돼버려요. 되지 말라면서요 지금.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정이 얘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니? 뭐도 바뀌어야 되냐면 x가 잠깐만요. 왜 내가 이거 마이너스로 했습니까? 5죠. 미안해요. 5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도 안 되면서 또는이 아니에요. 그리고여야 돼요. and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네 번째 라인에 나올 내용인데, 그러니까 포함은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되고 둘 다 되는 거 말고 안 되는 것들, 아예 안 되는 것들, 안 되면서 and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부정 단어에 얘만 안 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바꿔놔야 됩니다. 왜 우리 여집합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이런 거 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것만 안 바꿨잖아요. 가운데 얘도 바꿨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P가 아닌 거, Q가 아닌 거, 이거 부정 표시라고 했죠. 또는을 그리고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진리집합으로 보면 잘 봐요. 이걸로 봐볼게요. 이걸로 보면 P가 아닌 거, 그 다음에 Q가 아닌 거, 그리고 그리고로 했으니까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 집합 마치 양쪽에 다 붙인 것처럼. 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네. 요거 좀 써놓으세요. 요거 라인 하나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뭐 밑줄 좀 치시고요. 여기 뒤에 진리집합 하나만 조금 더 표시해서 부정 뭐 이렇게 화살표 표시 이 정도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P는 Q이다의 참거짓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이제 뭐 말로 해갖고는 안 되긴 하는데 표현 방법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선행학습 해본 놈들은 알겠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일은 없어요.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또 외워야 될 게 있는데 P면 Q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에 대해서 자 잠깐만요. 표시 이제 빨간색으로 좀 밑줄 좀 쳐놓을게요. P면 Q이다의 표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잠깐만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나. 아씨 왜 이거 여기 있대? 이 단어가 나오면요 집합 표시는 얘입니다. P면 Q이다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집합 표시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Q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거 이제 니네들이 나중에 더럽게 헷갈리는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위에 게 맞을까요? 밑에 게 맞을까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나와요. 저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뭘까요? 난 위에 거 같다. 난 밑에 거 같다. 아직 두 명 손 안 들었습니다. 난 위에 거 같다. 나는 밑에 거 같다. 다 밑에 겁니까? 왜 그럽니까? 질문입니다. 이유가 없어. 이거 이유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요. 니네 이걸 해석을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아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해석을 못하게 만든다고. 오케이? 맞아요. 지금 정답은 이게 맞고 위에 게 틀립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벤다이어 그림 한번 그려보자면 직사각형이 있다. 사각형이란 벤다이어. 그러면 사각형 안으로 좀 크게 그릴까? 사각형이라는 녀석을 표현을 해보자면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었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사다리꼴. 여기가 사각형이고요. 여기서 사다리꼴.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그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존재하죠. 요것이 성질이 겹치는 게 정사각형이에요. 아주 조그만한. 정사각형.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습니까? P면 Q이다라고 돼 있는데 Q가 더 커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정사각형이 작죠. 직사각형이 더 크고요. 성질상 봤었을 때.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외우는 방법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18평 아파트에 살다가요 72평 아파트 가면 졸라게 좋겠죠. 평이에요. 왜 형이라고 썼지 내가? 졸라게 좋겠죠. 72평 아파트 살다가요 18평 들어가면 진짜 쌍욕 나오고요 물건도 못 넣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작은 놈은 큰 놈 되려고 하지만요 큰 놈은 작은 놈 안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비싸기도 하겠지만. 자, 반례는 뭐냐면 반대되는 예문이란 뜻이에요. 저걸 다 외우라고 하는 뭐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못 외웁니다. 반대되는 예문을 나중에 들 일이 있을 건데 이거를 집어넣을 때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음수 집어넣고요. 분수 집어넣어 보세요. 나중에 보여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양수만 집어넣지 마세요. 양수는 웬만하면 다 맞아요. 알겠어요? 음수 집어넣고 분수 집어넣고 근데 예를 들어서 홀수 짝수 멘트 나왔으면 이거 못 집어넣습니다. 홀수 짝수는 자연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홀수 짝수는 분수가 없습니다. 아니 또 거기서 또 홀수 짝수 얘기가 나오는데 니들 마음대로 음수라든지 분수 넣으면 안 돼요. 아무 말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조건 있으면 조건 있는 대로 가셔야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러지 말고 보편적인 경우 조건이 없었을 때 오케이 나중에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기해봐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 오늘 설명이 조금 지루하고 좀 길 거예요. 더 이상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중간에 자를 건데 여기 언저리까지는 갈 것 같아서 미리 좀 땡겨서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쉬워요. 니네 생각을 해보면 그 3단론법 알죠?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머시기 아저씨인가가 막 하는 거. 근데 니네 잘 생각해봐봐. 옛날에 난다 긴다는 철학자 새끼들 다 봐봐. 싹 다 못도 있어. 수학도 있어. 니네가 싫어하는 함수 그거 데카르트가 만들었어. 이거 이 아저씨 있잖아. 이 아저씨.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저씨. 과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미술도 있고 별의별 걸 다 하는 아저씨. 옛날에 난다기단 인간들 철학자들 싹 다 수학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철학자들 맨날 산단도법 하는 게 그게 다 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뒤진다. 그래서 결국에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로 죽는다.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장난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해석하려고 들면 더 힘들 거예요. 기술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잘하면요 국어 시간에도 도움이 돼요. 국어 시간에도 기술적으로 푸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완벽하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다. 자,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 참거짓이라고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고 돼 있으면 이것이면 참이고 이것이면 거짓이다.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뭐 이거 다른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어떤 x가 p이다. 공집합만 아니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고요. 공집합이면 거짓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솔직히 안 나와요. 이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또 파란색으로만 이제 밑줄 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p다에 대해서 부정을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x가 어떤 x로 바뀌어요? p이다가 아니라 p가 아니다로 바뀝니다. 요거 아까 아니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은 안 칠 건데 어떤에 대해서 부정을 치면 모든으로 멘트가 바뀌고요. p이다의 부정은 p가 아니다예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둘 다 하지 마시고 하나만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뭐 영어 시간에 외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의 부정은 일부를 말하는 거고요. p이다의 부정은 p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니다. 부정하고 반대까지는 설명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여기 보십시다.
우리가 2번부터 좀 먼저 봐볼까요? 이거 명제가 아닌 거라고 돼 있는데 1번을 왜 제끼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6의 약수면 써놓으세요. 1, 2, 3, 6이고요. 12의 약수면 1, 2, 3, 4, 6, 12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크죠? 그죠? 그러면 이거 지금 참이죠? 그러면 이건 참인 명제라고 해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완벽하게 알 수 있잖아요. 됐어요? 3번 봐봅시다. 3번 보시면 1 들어가면 개소리죠.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멘트가 나오죠. 밑에 이 3번이 거짓명, 여기가 이제 참인 명제고 여기가 거짓 명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잘못됐는데 그 멘트가 나오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2개의 홀수를 더했는데 짝수가 된대요. 맞는 말이죠. 이거 참인 명제예요. 어쨌든 명제예요. 뭐야? 5번.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막부. 그렇죠. 같죠. 얘하고 얘는 같잖아요. 그죠? 네. 왜 내가 1번을 피해놨냐면 1번이 정답이긴 한데 저 x가 이쪽 왼쪽으로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9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아니라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버리면 이 말이 맞는 거겠지만 x가 마이너스 10이면 어쩔 건데요. 그게 큰지 작은지를 모른다가 맞는 말이에요. 수학에서 애매하면 아닙니다. 저 명자가요, 밝은 명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명확하게 뭐를 밝힌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뭔지 딱 맞는 거예요. 봐봐, 3번은 딱 틀려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지워져서 나왔다. 이게 만약에 없었다 이 지문에서. 그럼 3번도 틀린 지문이에요. x가 예를 들어서 이게 7이면 맞는 지문인데 7이 아니면 어쩔 건데. 근데 이 멘트가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이게 없는 형태가 아니라 있는 형태로 나와버렸잖아요. 선생님 저게 말이 안 돼요 라고 멘트가 나오니까 3번은 틀린 명제, 거짓 명제가 되는 건데 1번이 모르다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x가 예를 들어서 x가 10이었을 때 이것이다 라고 했으면 그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x가 마이너스 50이다 이거 했을 때 이것이다라도 맞는 이렇게 틀린 명제로 명제는 명제예요. 근데 멘트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지 틀린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2개. 아니 2개도 아니네. 하나? 얼른 풀어보세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그 부정하고요 되게 혼동되는, 아니 솔직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긴 한데 우리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두자고. 부정과 반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부정은 뭐고 반대는 뭐돼요? 동의어 아니에요. 동의어일 거면 묻으려고 이름을 다른 걸 씁니까? 같은 걸 쓰지. 그잖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부정은 뭐고 반대는 뭡니까? 이거 참고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쳐요. 나중에 가우스 나와서 똑같이 또 하겠지만 내가 니네들은 설명했을 것 같은데. 부정이 뭐고 반대가 뭐예요? 문과 갈 사람 없어요? 다 이과생들이에요? 아니잖아. 부정은 뭐예요? 그럼 반대는 뭔데요? 그거 아니에요. 니네 맨날 이러잖아. 저 의견에 니네가 그잖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러면 이게 뭐라고 하더라 그거를?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러잖아. 상황이 반대인가? 영어 시간에 반대문이라고 안 하잖아. 부정문이라고 그러지. 안 궁금해? 응? 리버스라는 단어가 여기, 차라리 여기가 리버스가 여기가 맞겠다 그러면. 근데 리버스가 뭔데요? 그게 여기란 말이 뭔 말이냐고요. 자 보세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원래 정확한 뜻은 이거는 아닌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중간이 존재하고요. 얘는 중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대는요.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중간에 또 트랜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죽여볼라니까. 중간이 없는 형태예요. 부정은요. 그것만 아니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런 거 있었거든. 머리 짧게 하고 와라. 염색하지 마라. 아니 잠깐만. 머리 짧게 하고 오라. 뭐 그러면요. 진짜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짧게 하고 와요. 머리만 염색해 갖고 와요. 짧은데 빨간색으로. 우리 때 그것도 유행했거든요. 슬램덩크 강백호 합니까? 머리 빨간색으로 해요. 뒤지게 또 두드려 맞아요. 그 머리 짧게 오라고 있잖아요. 그래갖고요 진짜 짧게 하고 와요. 군대가 갈 정도가 아니라 더 진짜 짧게 하고 와요. 한 뭐 몇 센치 되지도 않아요. 요만큼 손톱만큼도 없어요. 또 사회 불만이냐고 또 때려요. 이유가 없어요. 부정은요 그것만 아니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 상황이 좀 웃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빨간색 옷을 입지 말아요. 그럼 빨간색 옷만 안 입으면 돼요. 노란색, 검정색 심지어 안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빨간색만 입지 말아야겠지. 안 입으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럼 부정문 갖고 말 장난쳐보면 할 말 없어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중간이 존재해요. 여기는 중간이 없는 형태고요. 알겠어요?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가 가우스 정수라는 녀석을 많이 봤었을 거예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런 멘트가 나와요. 나중에 뒤에 어디선가 또 나올 겁니다. 이런 멘트가. 그러면 크지 않다가 요게 부정문이에요. 크다의 부정문입니다. 왜? 우리가 부정문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긴 부정문, 짧은 부정문으로 나눠져요. 아나? 긴 부정문은요. 뭐뭐지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 다음에 짧은 부정문은요. 안하다, 못하다 뭐 이런 게 붙어요. 여기에서 길게 늘어뜨리면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부정문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긴 부정문을. 이게 지금 부정문이에요. 크다의 부정이에요. 크다의 부정은 니네가 뭐만 생각하냐면 작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작다만 생각하면 요 반대 개념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도 있으니까 같다 개념도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는. 그러니까 크다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요 단어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처음에 예전에 이제 이거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단어가 한 번씩 튀어나와요. 크지 않다 이런 단어가. 이제 최대 이런 거는 안 배우는데 이 단어가 나와요. 뭐 이상 이하 설명하면서 그때 나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설명해요. 이거를. 알겠죠? 그냥 알아만 두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 문제를. 잘 봐. 이렇게 근데 풀면 난리 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방법대로 풀면. 첫 번째, 정말 원리 원칙대로 푸는 거예요. 바보긴 한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방법. 진짜 이걸 표시해 봐봐요. P인 거.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3이 이제 여기는 들어가죠. 그 다음에 Q가 아닌, 잠깐만. 또는 Q가 아닌 거라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Q가 아닌 거. 그럼 봐봐. 우리가 이걸 표시를 한번 해보자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아니어야 돼요. 이게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이거고요. 이거여야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지금 이게 Q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5. 이거 의 부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 들어가 버려요. 얘 들어가 버려요. 이 라인이 아닌 거예요. 여긴 당연히 다 안 되고요. 여기. 됐어요? 정답이 이거예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데 둘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 이제 둘 다 안 들어가야 되고 정답 4번인 것 같구만. 근데 누가 이걸 이렇게 풀어요? 두 번째 방법. 이렇게 안 풉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이거를요 진리집합으로 바꿔버리세요. 그 조건으로 놔두지 마시고 P 또는 Q 여집합 의 부정이에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있어요? 그러면 붙어버리니까 어이구 잠깐만요. 이걸 왜 이렇게 써서 이거에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숫자 그 순서 살짝만 바꾸면 Q 차집합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일단 Q인 것부터 먼저 표시할게요. Q는 지금 뭐냐면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Q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P가 뭐냐면 P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여기 이게 P예요. 그러면 Q에서 P를 빼라는 건 오로지 Q인 거, 오로지 노란색만 있는 걸 찾아 놓으셔야 돼요. 오로지 노란색만 있는 거. 됐냐? 그러면 마이너스 3 내려와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데 빨간색이 마이너스 2를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오로지 노란색이 지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동시에 다 갖고 있죠. 여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에서 5인데요 3이 안 들어가겠죠. 왜? 빨간색이 3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미친놈이 이걸 이렇게 푸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거 이름이 뭐였죠? 진리집합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겁니다. 오케이? 2개 풀어봅시다. 요거 풀고 쉽시다. 자, 다음 중 임의 실수 A, B, C에 대해서 조건 이 녀석을 그러니까 부정은 좀 이따 치시고요. 일단 이거나 먼저 찾아 놓읍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지문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제일 상관없이 자, AB가 실수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되는 거. AB가 실수인데 만약 이런 지문이 있다고 쳐봐. 그럼 AB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0밖에 방법이 없어. 저게 허수가 나올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렸으니까. 그래서 AB 모두 다 0이라는 소리인데 지금 여기서 봐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0, 0, 0 다 된다는 거니까 AB가 같아야 되는 거야. BC가 같아야 BC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A가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또는니까 그리고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 이게 또는이냐고 그리고냐고. 그리고죠. 하나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리면 이것만 만족하고 이거 다 틀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만 0이고 나머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싹 다 0이 된다고요. 이거 엔드예요. 엔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부정이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니네가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또는까지 다 박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봐봅시다. 지금 이제 이게 또 끝은 아닐 거예요. 잘 봐보세요. 첫 번째 보면 뭐냐면요. 이거는 셋 중에 하나만 같아도 돼요. 이것만 돼도 게임 끝난다고요. 얘는 또는이에요. BC가 같아도 되고요. 또는 CA가 같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건 또는에 걸려요. 위에 거하고 아예 달라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요. 두 번째, 저렇게 그리고가 아니에요. 두 번째 것처럼. 그러니까 봐봐. 이거에 대한 부정이란 말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부정은 그것만 아니면 된다고요. 그것만 아니면 돼요. 얘에서는 뭐냐면 셋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정은요. 이 내용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요. 한 개만 만족하고 두 개 다 틀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 지문에 숨어있는 말이.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됐죠?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다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뭐냐면요. 이제 1번하고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3번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개도 저거 2번하고 똑같아요. 단 한 개도 같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같아 본다 칩시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냥 저건 다 0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개도 같으면 안 됩니다. 이 단어예요.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거예요. 4번은 A, B, C가 서로 다르다. 아까 또는에 숨어있는 속뜻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만 내도 된다니까? 같아도 상관없어, B, C가. 무조건 다 달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뭐랑 똑같냐면 2, 3, 4번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문이. 자, 5번 봐봐.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단어는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달라도 되고 두 개만 달라도 되고 셋 다 달라도 상관없고. 5번 지문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부정이라는 녀석은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 포인트만 아니면 됩니다. 잠깐 좀 쉽시다. 자, 보세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자, 그 전체집합 U에 대해서 10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일일이 찾아 놓으시면 됩니다. 1, 2, 3, 4, 6, 12. 자, P에 들어갈 거, Q에 들어갈 거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보시면 아무 말이 없으면 이 땅콩 모양으로 PQ를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4보다 작은 거고 여기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P는 2, 3이 이제 P에 1, 2, 3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1 제외한 또 좋다고 여기다가 막 9 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체 영역이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하나 더요. 12도 쓰면 안 되죠. 내가 11을 왜 썼습니까? 여기다 또. 됐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겹치는 건 2, 3이에요. 여기가 1 들어가고요. 4, 6은 여기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거. 1, 2, 3, 4, 5, 6, 12. 6개? 오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소 개수가 제일 많은 거. 뭐 제일 많은 거는 이게 제일 많은 거고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거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Q만 단독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아, 짜증나게. 그러면 일단 P가 아니래요. 그러면 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 3개예요. 얘는 3개. Q가 아닌 거, 얘가 아닌 거예요. 그럼 2개. P이면서 Q인 건 여기 센터 2개. P가 이제 저런 거 표시해야 되죠. P가 아니면서 또는 Q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게 4번 거고요. 5번 거 좀 표시해 볼까? 5번 P 합집합 Q가 아닌 거요. 이런 식으로. 그럼 선생님 이런 거 모르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어차피 얘랑 똑같은 게 여집합 밖으로 밀어보자고. 묶어놓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물론 우리가 벤다이 그림으로 찍찍찍하고 그리셔도 됩니다. 그걸 뭐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P에서 Q 빼놓은 거에 대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빼놓고 전부 다예요. P 차집합 Q는요 얘잖아요. 1이잖아요. 1 빼놓고 전부 다예요. 5개예요.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여집합 바깥쪽으로 밀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오로지 Q인 거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요거 제외한 나머지니까 4개 밖에 안 돼요. 정답 4번이고 끝나겠네. 됐습니까? 이딴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요거 2개. 자, XYZ가 실수했을 때 참인 것만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잘 봐요. 니네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선생님 기호법 맞는 거 아닙니까? 와씨, Y 딱 털어내면요, Y 딱 약분하면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웃기고 자빠졌네. Y가 음수면 어쩔 건데. 음수면 부도방향 틀어지잖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멘트 안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 어디 0이 중간에 꼈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
근데 저런 멘트가 아니잖아. 저 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됐어요? 그래서 기억번 틀립니다. 니은번 봐봅시다. 니은번 같은 경우 보면 Z가 1보다 Z가 어디 있어? X가 1보다 작고요. Y가 1보다 작으면 더해봐야 2보다 작다. 저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인데 우리가 오늘은 아마 못하겠지만 여기라고 있어요. 여기면 뭐냐면 P면 Q이다 있잖아요. 그걸 뒤집는 걸 여기라 그래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미리 먼저 땡겨서 그냥 설명만 할게요. 이런 지문 많이 보는 게 아니라서 그냥 뒤집으면 돼요. 이것이면 이것이다. 그럼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냐고요. 이것이면 얘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어쩔 건데요? 이러면 어쩔 건데?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명제가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명제가 참이라고 여기 반드시 참인 건 아니에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오늘은 아마 이거는 안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냥 미리 먼저 땡겨서 얘기를 하자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저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서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넣을 때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양수만 집어넣지 마세요. 양수는 웬만하면 맞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또 음수만 또 마냥 집어넣어 갖고 또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양수 음수를 저렇게 좀 섞어서 넣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말 안 됩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제 니은번은 저 지문에서 맞아요. 디귿번으로 갑니다. 디귿번이면 자, 저것이면 이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저 디귿번의 뜻이 뭐죠? 디귿번의 왼쪽의 뜻이 뭡니까? 요거의 지문의 뜻 여기 뒤 건 볼 필요도 없이 요 앞에 것만. 이거 둘 다 0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거 and 요것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돼요. 한쪽이 0이 돼도 상관없어요. 얘가 0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도 제곱되니까 무조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맞는 거고요. 당연히 0 아니어도 당연히 좋고요. 그러니까 둘 다 0만 안 되면 돼요. 요 지문이 아니에요. 요 지문이 아니라고요. 잘 봐.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잘 봐. 우리가 이 지문의 뜻이 뭐라 그랬었냐면 요 지문의 뜻이 첫 번째 네 0대도 된다니까 and 네가 0 되지 말아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네가 0 안 되면서 네가 0 돼도 상관없다고. 세 번째 라인. 자, 그러면 둘 다 0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얘는 꼴랑 이거 하나야. 잘 들어. 얘는 세 조건이나 있고 얘는 그 중에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 말 기억나지? 작은 놈은 큰 거 되려고 한다고. 큰 것은 작은 거 안 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야. 아까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 그걸 외우려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거 말만 듣고 해석만 해내. 좋아. 그것까지는 해내는 애들이 웬만한 게 많아. 근데 이런 거 해석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아씨 왜 이러고 자빠져 쓴 거야. 뭘 하고 싶은 생각 없어. 직관으로 때려서 그래. 다 쓰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지문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썼으면 거꾸로 이걸 이제 역이라고 그러죠. 아까 이제 써드리긴 했는데 이걸 역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 지문은 맞아요. 요게 작고 얘 덩치가 크니까. 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게 이제 뭐 필요 조건 이게 필요 조건이고 이게 충분 조건인가? 그렇게 되고 막 그럴 거예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막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못 하시면 큰일 날 거예요 나중에. 알겠어요? 여기도 중요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두 개 해봅시다. 13, 4번.
자, 이 중에서 틀린 거 찾아달래요.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자, 기억번 보시면 4의 양의 약수이면 8의 양의 약수이다. 그러면 1, 2, 4인 거 알 것이고요. 4의 약수가 그 다음에 1, 2, 4, 8. 이쪽이 더 크니까 작은 놈이 큰 놈 되려고 해요.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참인 지문이에요. 두 번째. 무리수이면 더하기도 무리수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양수 그러니까 니네들이 양수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루트 2하고 루트 3 같은 경우 더해도 당연히 계산이 안 되니까 무리수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면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3 하고요. 잠깐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쳐봅시다. 2 플러스 루트 3이요. 그것도 무리수죠. 2 마이너스 루트 3이요. 둘이 더해보세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왜 내가 음수 집어넣고 분수 집어넣으라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집어넣고 있으면 못 찾아요. 루트 2, 루트 3만 집어넣고 있으면 이런 걸 찾아놔야 돼요. 이런 거 더했으니까 무리수 안 나와요. 유리수일 수도 있어요.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삐딱하게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삐딱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루트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뭐에다 뒤에다 좀 달아놓으시라고. 됐어요? 정삼각형이면 당연히 저거의 길이가 같다. 저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 저게 왜 당연한 겁니까? 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정삼각형이라는 소리는요. 이게 다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얘는요. 이거예요. 누구 덩치가 더 큰 거냐면 얘 덩치가 더 큽니다. 왜 그냥 이게 덩치가 왜 작냐면요. 여기는 A가 달라도 돼요. 이 정보는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더 많아요. 이 정보보다. 얘는 셋 다 같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두 개만 같아도 돼요. A가 같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더 커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저건 아예 똑같아 버립니다. 2하고 그 A가 2이다 또는 B가 3이다. 저건 아예 둘이 같은 지문입니다. 누가 크고 작고의 관계가 아니라 저거는 같다 지문이 떨어져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저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나올 거예요. 저게 이게 충분 조건이고.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건 뭐 나중에 이제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혼자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발레라고 하는 건 좀 삐딱하게 넣으셔야 돼요. 삐딱하게. 자, 전제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에 대한 진리집합이 PQ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거에 대한 거짓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그 거짓임을 보여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저거 이제 뭐라고 나왔었냐면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해석해 버리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잘 봐요. P이면 Q가 아닌 거래요. 도대체 뭘 봐달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것도 아니고 또 하필이면 거짓인 걸 찾아달래요. 또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거짓인 걸 또 찾아달래요. 올바른 것도 아니고. 자, 그럼 봐봐봐. P이면 Q가 아니다. P이면 Q가 아니다. 뭐죠 이거? 뭔 표시를 해야 돼요? 교집합 표시해야 돼요. P이면 Q가 아니다. 말이 돼요? P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짓말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다 부정을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니네가 저거 해석하면 문제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저를 그냥 해석해버리면 P면 Q가 아니다? 아,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또 올바른 것도 아니고 거짓말 얘기해달래요. 거짓인 원소를. 뭘 찾아달라는 거야? 이제 해석하면 죽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저거를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때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하려고 들지 마세요. 저 지문을 수학적 기호로 바꾸려고 하세요. 그게 더 편해요. 끝났어요. P면 Q이다. 저기. 이제 요 멘트로 바뀌겠죠. 겹치는 거 정답 P요. 2번이에요. 끝나요. 오케이? 지문에 이런 지문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P이면 Q가 아니다가 아니라 Q이다라 한번 해봅시다. 만약 이 지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뭘 얘기해달라는 거냐면 P이면 Q이다니까 P 안에서 Q의 성질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P 안에서 Q의 성질. 근데 저거를 부정 때려버리면 이다를 부정 때리면 되니까 여기를 부정시키면 돼요.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됐니? 그러니까 이 지문의 해석이 뭐냐면 P이면 Q가 아니다. 그러니까 P 영역 안에서 여기 영역 안에서 Q가 아닌 거. 일단 그 부정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Q가 이든 아니든 간에 Q 이어집합에 대해서 겹치는 건 P 안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때리라니까 거짓이라 했으니까 부정만 때리시면 돼요. 뒤쪽 지문에다가. 됐죠? 네, 2개 풀어보세요. 안 쉬울 거예요. 여기 의외로 어려울 겁니다. 자, 자전집합 U에 대해서 세조건 PQR에 대한 진리집합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P가 아니면 뭐 저렇게 돼 있다에 대해서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반드시 속하는 집합.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P가 아니면 Q 아니고 AND 저기 R. 그러면 이거 안에서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거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부정만 치면 돼요. 이렇게. 긍정문이었으면 이거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겠고 부정이면 여기다 부정 치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보기 표시를 말해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충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긴 건 없으니까 이거 지금 여집합 붙어 있는 게 없거든요. 가로 전체가 대충 봐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집합을 이제 여기다 풀어 제끼면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시면 일단은 오케이. 저 4번이 좀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은데. 됐니? 물론 이거를 가로 펼칠 수도 있습니다. 가로를 펼쳐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보기에 4번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만 바꿔서 써가지고 어차피 그 교환법칙? 그게 성립하니까 그러면 이거 없애버리고 차집합을 이렇게 딱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정답 4번이라고요. 됐죠? 무슨 말인지.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럼 18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십시다. 두 조건 이제 P하고 Q가 있는데 Q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도망가는 형태네요. 저게 거짓이래요.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저거 하던 대로. P가 아닌 녀석 Q.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하고 이제 상관없이 이것이라고 돼 있으면 요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P가 아닌 거에서 Q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거짓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뒤쪽에다 여집합 갖다 때리면 됩니다. Q에다 부정 때려버리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요것임을 보이는 이 녀석 범위 안에 정수가 5밖에 없대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9도 들어가도 되고 5.1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정수로서만 5만 빠지면 된다는 소리예요. 정수로서만. 그러면 지금 이 범위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범위 안에 정수가 5만 걸려 있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P하고 Q하고 합친 것이 아닌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PQ 합쳐봅시다. 이게 지금 K가 어디 있을지 몰라요. K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갔을 수도 있고 K가 이쪽에서 갔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한번 쪼개볼게요.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찢어볼게요. 디테일하게 다 보여드릴게요. 하던 대로 하는 게 맞겠구나. 자, 3하고 5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세 종류가 나온다는 게 이제 뭔 말이냐면 여기다도 표시할게요. 공간이 조금 없네요. 여기에서 얘가 지금 이제 4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K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냐면 K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K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K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봐봐. PQ 합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닌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이 한 번이라도 가면 안 됩니다. 그 선 다 갔죠, 이거. 합치는 거니까 선이 두 번이든 한 번이든 다 가면 이거 안 돼, 이거.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문 형태가 없다고요. 아니 5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는 어떠냐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부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봐봐. 지금 부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엄마 이것도 잠깐만 이거 되네? 여기 선 다 가 있는데 유일하게 선이 한 번 안 가 있는 거, 점으로서 한 번 안 가 있는 거, 5 안 가 있잖아요. 오케이 땡큐 바리, 너 된다는 소리네. 5 딱 하나 나오잖아. 근데 얘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부정문을 때려줘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부정문. 그럼 여기 선 한 번씩 다 갔으니까 안 되고요. 지금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5에서 자 5가 여기 지금 여기 보면 하얀색 여기 색깔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색깔이 들어가요. K도 마찬가지 색깔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정수 5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K가 5.1이어도 된다고요. 그래도 이 범위 안에서는 정수가 5밖에 안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있어요? 그러면 이 K가 6이 되면 안 되겠죠. 왜? 이거 색깔이 들어가 있다니까. 6 되면 안 돼요. 그럼 6 되기 전에 5.9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5부터 5.9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야 5부터 5.9니까 5밖에 없잖아요. 정수가. 6은 안 돼요. 당연히 K보다는 5보다는 K가 당연히 커야 되고요. 아까 여기 같아도 된다면서요. 정답 이거네요. 됐니? 말 이해돼? 집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걸 처술용으로 못 내요. 뭐라고 쓸 건데요. 다 객관식으로 나올 겁니다. 됐죠? 네. 한번 너네들이 뜯어서 한번 풀어보세요.